설명해 주세요. 왜 이 사진이 있죠? 은진이가 왜 민준이 엄마 죽음에 관해서 아빠를 얘기했어요? 만약 내가 현명하다면 나는 조용히 할 것이다. 경찰에 감히 입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상호도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빠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빠를 믿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영득이었구나.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어두운 비밀을 단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때 완벽한 가정을 꾸렸다고 믿었던 아내이자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비밀 전화기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편의 연애 메시지, 시아버지가 다른 여자 옆에 서 있는 사진, 그리고 소름 끼치는 협박 모두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했다. 배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거짓과 위험 사이에서 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다. 이 비디오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제가 하려는 말이 믿기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한국 인천에 사는 35세 여성 지은이라고 합니다. 번화한 항구 도시로 명성이 자자한 인천은 늘 인명과 차량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매일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밀폐된 우리와 같다. 저희 가족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잘생기고 항상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 아들 상호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도심의 작은 아늑한 아파트에 산다. 표면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완벽한 가족에서 이상적인 삶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완벽한 커버 아래에는 저도 제가 맞닥뜨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비밀들이 있습니다. 상호가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민준과 저의 부부관계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았고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간결해졌고 단지 가족 문제나 일상적인 일정에 관한 것이었다. 사랑과 신뢰가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점점 더 침묵과 우리 사이의 틈은 제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뜻없는 구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나는 시아버지로부터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침착하고 경험 많은 외모로 항상 내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가족 두 사람 사이의 대화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더 그 만남들이 기대되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그가 나타난 순간들이 기대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낯선 감정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제가 감히 인정할 수 없는 감정,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요. 나는 무엇이 나를 이 갈림길로 이끌었는지 모르겠다. 외로움이 오래갈 수도 있고 민준이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던 이해받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어떤 결정이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 삶, 제 가족,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매 시간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완벽한 위장을 깨고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있는지, 아니면 이 감정들을 영원히 간직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외부인들은 쉽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 갈기갈기 찢기며 사는 사람만이 그것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당신이 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대답은 아마도 제가 매일 밤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민주는 서울로 장기 출장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서 그는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가 꿈꾸던 경력을 계속 추구한다. 그는 종종 저녁에 집에 전화를 걸어 전화 목소리는 피곤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와 아이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상호 오늘 어땠어요? 안 피곤해요. 그는 항상 그런 익숙한 질문들을 합니다. 저는 항상 부드럽게 대답하죠.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실 전 괜찮지 않아요. 그 질문들은 비록 좋은 뜻일지라도 내 안에 점점 커지는 외로움을 달래기에 충분하지 않다. 집에서 저는 상우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엄마로 작고 예쁜 아침 식사부터 잠자기 전에 만화책을 읽습니다. 민준이가 바쁜 것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이해해주고 이해해줘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 때마다 추운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평온함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감추고 얇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상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나가 다른 커플들이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놀던 날도 부러움을 금치 못했다. 저는 민준이와 제가 공유했던 순간들을 다시 갖고 싶어요. 오후에는 함께 거리를 걷거나 단순히 저녁 식사 후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추억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일상과 외로움으로 반복되는 나날들 뿐이다. 가끔 저는 다른 아내들이 저와 같은 기분을 느끼는지 자문합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니, 아내의 의무를 다하면서 아늑한 집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큰 공백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또한 결혼이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켜 항상 열정이나 행복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그 평범함은 공허한 위로와 같아서 매일 직면하는 깊은 슬픔을 달아앉힐 수 없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머리를 손질하고 스스로에게 오늘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구렁텅이처럼. 이에 대해 민준이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화를 내거나 실망할까 봐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는 아내로서 설마 같은 것을 할 수 없을까요?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민준이가 없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는 나 자신 때문에 외롭다. 젊은 시절의 꿈, 행복에 대한 기대들은 모두 일, 책임, 희생의 물레 속에서 잊혀진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제 저는 완벽한 가족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그중 일부는 없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하지만 제가 소중히 여겼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버전인 제 자신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민주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늘 주장했지만 출장 때마다 냉대가 뚜렷해졌다. 그는 여전히 집에 돌아와 평소처럼 미소를 지으며 상호와 놀았지만 나에게는 그가 내가 만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꿰뚫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일에 대한 그의 대답은 항상 짧고 횡설수설해서 마치긴 대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때때로 나는 더 많은 질문을 하고 그가 마음을 열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거나 회피하거나 화제를 돌렸다. 그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깨어있는 밤들, 문틈으로 노트북 모니터의 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나는 종종 한밤중에 일어나서 조용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 낮은 음량으로 몇 시간 동안 걸려오는 전화들,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웃음소리나 속삭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것이 파트너와의 중요한 회의일 뿐이며 업무 스트레스가 당신을 초과근무를 하게 만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은근히 싹을 틔우는 의심스러운 씨앗처럼 불안감이 자꾸 커져만 갔다. 나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다. 민준 씨, 무슨 일 있어요? 뭔가. 우린 점점 멀어지고 있어. 그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엷은 미소로 답했다. 천만에, 지은이. 당신은 단지 너무 바쁠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말은 나를 안심시키지 못했다. 진심 어린 설명이라기보다는 대충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이다. 그의 목소리의 평온함, 그가 화제를 돌리는 방식의 부드러움, 나에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시킬 뿐이다. 나는 그의 행동의 작은 변화에 더 많은 것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고 집에 있을 때 무음 모드를 설정했으며 거실에서 부엌으로 가는 등 평소에도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습관들은 이전에 결코 생겨난 적이 없으며 나로 하여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나는 그것이 단지 내 자신의 예민함, 내 마음속에 지속되는 외로움 때문에 내가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징후들은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워졌고 내 걱정은 점차 공포로 바뀌었다. 그런 감정들이 상호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처럼 아기에게 미소를 지으며 놀아줬지만 민준이가 밖에 나가거나 작업실을 닫을 때마다 어디론가 떠내려갈지 모르는 바다 한가운데 흔들리는 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민준이는 뭘 숨기고 있지?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한다. 그리고 왜 나는 그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고 느낄까? 어느 날 밤 출장을 마치고 민준이의 옷을 정리할 때 나는 갑자기 그의 셔츠 기대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
저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얼룩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우연히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수록 나는 그것의 명확성을 무시할 수 없다. 립스틱 한 점, 흐릿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수천 가지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시하고 싶어도 그 셔츠를 집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다. 민준 씨, 옷에 립스틱 자국이 있어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눈빛에서 불안감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대답할 방법을 생각하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냥 별일 아니야? 일전에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실수로 부딪혔나 봐요. 많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연스러웠지만 그 미소는 제가 필요로 하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소외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커튼과 같다. 더 묻고 싶고 더 잘 이해하고 싶지만 말이 목구멍에 막힌다. 제 일부는 당신을 믿고 싶고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는 약한 표말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더 강력한 부분은 제가 감히 마주할 수 없는 더 나쁜 것의 징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나는 침묵하기로 선택했는데 그가 한 말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깊이 파고들면 진실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저는 제가 그것에 대처할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날 밤 민준이 잠들었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올려다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내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지은 가족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진실이 나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을까봐 정말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아서 나는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잘 안다고 생각했던 민준이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믿을 수 있을지 모르는 낯선 사람 같았다. 내 마음속에는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막연함과 두려움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 사이 시아버지 영수는 생각지도 못한 구세주로 등장했다. 그는 민준이 집에 없을 때마다 나와 사무를 자주 방문했다. 그가 올 때마다 집안의 침묵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김치찌개부터 사모가 좋아하는 과자에 이르기까지 그는 항상 직접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모를 학교까지 달래다 주면서 내 일상의 압박감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게 해주었다. 민준의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옛 추억에 대한 그의 이야기는 나로 하여금 위로와 나눔을 느끼게 한다. 그는 항상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는 조용한 동반자로서 삼원을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와 저는 식탁에 앉아 삶의 작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온화한 눈빛을 보면서 오랫동안 민준에게 갖지 못했던 듣고 이해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염수 씨는 지나치게 허세 부리지 않으면서도 성실하게 배려하는 센스가 있다. 내가 기진맥진할 때 그는 내가 잠시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집안일이나 첨서, 단순히 사모와 함께 노는 것을 도와주곤 했다. 그는 제 감정에 대해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집을 비운 날 나는 그의 방문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그는 시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도 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도만 의지하는 점신적 지주이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런지 그의 관심에 쉽게 매달렸다. 하지만 조금씩 염수 씨의 등장은 위로의 표시일 뿐 아니라 기다리기 시작한 부분이 됐다. 그 친밀감은 내가 단지 가족의 사랑일 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애매하게 만들고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민준이의 부재로 인해 염수 씨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갖게 된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생각들이 마음속으로 계속 스며들어 나 자신도 새놈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나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그런데 한 번은 염수 씨가 부엌에 같이 앉아 있을 때 뭔가 바뀌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고 사모는 잠을 잤고 저는 할아버지와 앉아서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옆에 두고 아내 없이 키우던 초창기 시절, 아버지 시절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목소리는 느리고 감정적이었고 나는 그가 나눈 말에 깊은 동정을 느꼈다. 그러나 내가 올려다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나를 멈추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아버지의 친숙한 온화한 눈빛이 아니라 색다른 것이다. 그 눈빛은 깊었지만 담이 생각하지 못한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모호했다. 그것은 나를 오싹하게 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일었고 일순간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접시를 정리하는 신용만 하며 몸을 구부릴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너무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마도 나는 너무 예민해서 결혼 생활에서 외로운 감정에 의해 이 섬을 흐리게 된 것 같다. 나는 그 눈빛은 잠시 도만의 착각, 불안정한 내 오해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도 내 스스로 추론하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나는 머릿속으로 속삭이며 얽히고 설킨 생각들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불안은 남아서 내 마음속에 맴돌았고 그가 나타날 때마다 나를 완전히 편안하게 할 수 없었다. 그 후 그가 방문했을 때 나는 사소한 것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나를 관찰하는 방식,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말, 관심 있는 몸짓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상식을 다소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다. 비록 그가 항상 다른 태도를 취했지만 나는 마음속 깊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뒤로 물러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사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도 않은 막연한 경계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터무니없는 생각 때문에 이 좋은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가 현명함을 잃고 있는 걸까요? 결혼 생활의 외로움과 상처가 모든 것을 비뚤어지게 느낄 정도로 나를 약하게 만들었을까? 답을 몰랐고 그 순간부터 영수 씨를 예전처럼 바라볼 수 없다는 것만 알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의 작업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책상 위에 서류와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서랍에 숨겨진 다른 전화기가 오래된 서류 사이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뛰었고 마음속에서 불안한 예감이 일어났다. 민준 씨는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 휴대전화가 생겼을까요? 나는 전화기의 잠금을 해제할 때 손을 떨지 않도록 노력했다. 화면이 밝아지자 눈앞의 모든 것이 흐려졌다. 전화 속엔 민준과 은진이라는 여자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줄을 잇고 있었다. 문자 메시지는 일에 대한 말로 시작되지만 내용이 길어질수록 더 사적이고 암울해진다. 의미심장한 사랑의 말, 민준이가 나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 그 모든 게 가슴을 졸이게 한다. 마치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찢어버린 것 같은 고통이 엄습해 내가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모든 상처를 드러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은진이의 메시지란에 있는 사진. 사진 속 은진은 어느 파티에서 시아버지 영수 씨 옆에 서 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어떤 비밀을 감추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바로 아래에는 민준에게 보내는 은진의 문자 메시지가 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다. 안 따라하면 다 말할게. 나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읽을수록 내 머리는 더 공허해진다. 그 문장들은 마치 정면 펀치처럼 나를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겨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무슨 비밀? 은진이가 왜 영수 씨에 대해 아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왜 민준이한테 강요하려고 그걸 썼을까요? 그 순간 우리 가족의 모든 조각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숨겨진 구석을 드러내며 제자리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주저앉았고 전화기는 손에서 떨어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소리내어 올 수 없었다. 민준 씨뿐만 아니라 점성껏 가꾸어온 가족에게도 배신감을 느낀다. 일하느라 바쁜 민준, 나와 사모를 배려해준 영수 씨의 모습이 이제는 의심으로 물든다. 제 주변의 모든 세계가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저는 이 끔찍한 진실을 직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옆방에서 곤히 잠든 사모를 보며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항상 보호하려고 했던 그 가족은 이제 단순한 금이 간 관계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비밀과 거짓이 얽혀있는 위험한 소용돌이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서만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제 머릿속의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의심이 계속 마음을 갉아먹게 놔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수와 얼굴을 맞대고 진실을 찾기로 했다. 평소처럼 저와 사모를 방문하시던 할아버지가 민준이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건네며 설명을 부탁했다. 이걸 설명 좀 해주실래요?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묻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부인하거나 최소한 모든 것을 밝히길 바란다. 위협적인 문구와 함께 그와 은진의 사진을 보고 영수의 얼굴이 즉시 참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담혹감과 근심을 드러냈지만 설명이나 부정 대신 갑자기 의자에 몸을 기대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몇 분간 무서운 침묵이 흐른 후 그는 고개를 들고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침묵을 지킨다면 아빠가 민준이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영원히 너와 사모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어안이 벙벙해요. 그의 말은 나를 담원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소용돌이에 끌려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왜 그런 제안을 하셨죠? 왜 당신은 설명하지 않고 나와 합의하려고 합니까? 그의 말투는 매우 부드러웠지만 깊은 냉기가 감돌아서 나는 감히 거절할 수 없었다. 나는 거기 앉아서 공포를 감추지 못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처럼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는 가족 중 누구도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그는 계속 말했고 눈빛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나를 숨막히게 했다. 민준이가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나는 당신과 사모가 항상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건 그는 휴대폰 화면의 사진을 가리켰다. 굳이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함정에 빠진 것처럼 느끼게 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침착함은 나를 저항할 수 없게 만들었다. 어떤 발걸음도 나를 추락시킬 수 있는 심연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고 이 제안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의 뜻을 어기면 사진 뒤에 있는 비밀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까봐 두려웠다.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수 씨의 부탁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직접적인 제의로 가족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과거에 무엇이 그를 이 상황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가 저와 사모를 보호하고 싶다는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당신이 더 큰 비밀을 숨기는 방법일 뿐일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 순간부터 영수 씨를 믿었던 헌신적인 시아버지로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신비로운 사람이 되었고 나에게 의존감을 주었고 동시에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일주일 후 저는 은진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고 내 마음속의 모든 담화막을 거의 가로질러 갔다.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떤 예감이 들어서 전화를 받으려고 했다. 지은 언니,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시작하자 그녀의 한마디가 나를 거의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민준이가 자기와의 모든 연락을 끊으려고 노력했지만 우리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나에게 경고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 당신의 시아버지 염수 씨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그녀는 한마디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말을 끊으려고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말을 이었다. 그가 예전에 한 여성의 사망을 초래한 사고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제가 맞설 준비가 되지 않은 폭탄을 투하하려는 것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라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민준의 친엄마야? 라고 말했다. 전 죽었어요. 내 심장은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 박자씩 터질 것 같았다. 은진의 말은 내 모든 생각을 마비시켰다. 나는 내 귀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단호한 어조는 내가 부인할 기회를 주지 못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준이는 평생을 거짓으로 살아왔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는 이면의 진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어났어요. 라고 은지는 규칙적이지만 집착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증거 부족으로 조사를 벗어났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아내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숨겼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자랐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손의 전화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속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염수 씨의 야릇한 눈빛부터 그가 내게 건넨 음산한 제의까지 이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더 큰 그림의 섬뜩한 조각 같은 것들이었다. 품화가 끝났을 때 나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혼란스러운 생각에 점신이 팔려 있었다. 은진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민준이의 삶을 바꿔놓을 뿐 아니라 내가 믿고 쌓아온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이걸 알고 어떻게 민준이를 상대할 수 있을까요? 모범적인 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영수 씨와 어떻게 한 지붕 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제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거실에서 놀고 있는 사무를 보니 아이의 순수하고 유쾌한 얼굴이 마음에 걸렸다. 내가 가꾸고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가족은 이제 내가 예상치 못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래에 불과하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진실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비밀들은 아무리 무섭더라도 밝혀질 필요가 있다. 민준이를 위해서, 상호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저는 더 이상 이런 비밀의 그늘에서 살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가 푹 잤을 때 나는 민준의 맞은편에 앉아 두려움과 결심이 뒤섞인 마음속을 느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숨겨진 전화기, 은진과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염수 씨가 그녀 옆에 서 있는 사진 말입니다. 민준은 부인할 길이 없어 한참 전에야 묵묵히 앉아있다가 한숨을 쉬기도 전에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의 무게로 어깨가 축 처진 듯했다. 알고 있어 라고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지만 가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을 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두 눈에 피로와 고통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것이 사고였다고, 아무도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뭔가 잘못된 게 느껴져. 민준이의 고백은 가슴을 졸이게 했다. 나는 내 자신의 고통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남자가 과거의 유령으로 고통받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것이 내내 그를 괴롭혔고 우리 결혼 생활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과 가책을 잠시 잊을 수 있는 밖에서 위로를 구했다. 나는 화가 나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고 왜 그가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나와 가족을 다치게 하기로 선택했는지 묻고 싶다. 하지만 후회하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민준의 고통은 내 상처와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둘 다 하루하루 가족의 비밀에 짓눌려 있다. 민준이가 방금 고백한 것을 이해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동안 다음 악몽이 찾아왔다. 존경하던 시아버지 염수는 저를 따로 만나 협박을 계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예전처럼 침착함을 유지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감히 경찰에게 말한다면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나를 오싹하게 했다. 너는 내가 다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바보 같은 짓을 하면 너뿐만 아니라 사모도 위험해진다. 나는 그의 협박에 몸이 경직되었다. 그 순간 저는 결혼을 살리기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아들의 목숨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상호의 눈에 선한 시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가족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상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비밀들, 거짓말들,
그리고 이제 위협들까지 모든 것들이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알아요. 상우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건 나는 이 위험한 고리를 끊을 방법을 찾아야 했지만 그것은 가장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저는 비밀과 공포의 그늘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한 후 저는 제 아들의 안전, 저 자신의 안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 전화기, 민준과 은진 사이의 메시지, 영수의 사진, 그리고 은진의 경고의 세부 사항들 말입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내가 세심하게 정리해서 내 참여를 즉시 드러내지 않고 경찰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하늘이 내 모든 걸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밤을 기다린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을 꾸리고 엄마와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다. 인천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과거와의 이별이라는 것을 안다. 떠나기 전 책상 위에 민준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마지막 글은 내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은 글이었다. 별표 민준아,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상우가 비밀과 거짓말에 집착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마주하고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실을 찾으세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답을 찾고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나와 나의 모녀를 찾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그러길 바랍니다. 별표. 비를 맞으며 집을 떠나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겁지만 결국 위험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익숙한 도로와 잊을 수 있을지 모를 추억을 뒤로하고 인천을 향해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내가 평화를 찾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여전히 큰 물음표이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든 제가 바라는 건 상호가 더 이상 어두운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면 이 자네로부터 삶을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불빛이 여전히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 저는 비밀과 공포의 그늘에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많은 밤을 잠을 자지 못한 후 저는 제 아들의 안전, 저 자신의 안전,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미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 전화기, 민준과 은진 사이의 메시지, 영수의 사진, 그리고 은진의 경고의 세부 사항들 말입니다. 조각 하나하나를 내가 세심하게 정리해서 내 참여를 즉시 드러내지 않고 경찰에 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하늘이 내 모든 걸 숨기고 싶어하는 것처럼 비가 많이 오는 밤을 기다린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을 꾸리고 엄마와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겼다. 인천을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붙잡으려 했던 과거와의 이별이라는 것을 안다. 떠나기 전 책상 위에 민준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마지막 글은 내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은 글이었다. 민준아,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사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 두려움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상호가 비밀과 거짓말에 집착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마주하고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실을 찾으세요.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이 답을 찾고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나와 나의 모녀를 찾으세요. 저뿐만 아니라 당신과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그러길 바랍니다. 비를 맞으며 집을 떠나니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했다. 내가 정성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를 떠나야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겁지만 결국 위험하고 거짓된 삶으로부터 자신과 아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익숙한 도로와 잊을 수 있을지 모를 추억을 뒤로하고 인천을 향해 차를 몰고 떠났다. 나는 내가 평화를 찾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여전히 큰 물음표이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든 제가 바라는 건 사모가 더 이상 어두운 비밀이 없는 세상에서 자라나는 것뿐입니다. 언젠가 모든 고통이 다 지나가면 이 자네로부터 삶을 재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불빛이 여전히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으로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